한때 그들의 얼굴이 매일 저녁 거실을 가득 채웠고 그들의 이름은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움, 재능, 카리스마, 그리고 한 세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은 예상보다 조용히 헤드라인에서 사라졌습니다.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베네수엘라 텔레비전의 황금기에 대한 기억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때 온 가족을 화면에 붙들어 두었던 스타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의 침묵 뒤에는 빛이 아닌 침묵으로 쓰인 용기, 새로운 시작, 상실, 치유에 관한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진 길을 걸었지만 여전히 관객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울림을 남긴 7 예술가들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따라가며 이 장들을 펼칩니다. 이것은 사라짐의 이야기가 아니라 변모, 평화 추구, 그리고 명성은 사라지지만 예술가의 영혼은 남는다는 조용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휴고 바스켓 화면에서 빛날 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멈춘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 속에 빛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휴고 바스켓도 그런 얼굴 중 하나였습니다. 키가 크고 우아하며 자연스러운 카리스마와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지는 따뜻함을 지녔습니다. 특히 미고르다 벨라와 후아나라 비르헨과 같은 작품들을 통해 유럽의 많은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동반자가 되었는데 이 작품들은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스페인어권 세계의 많은 지역을 사로잡았습니다. 솔직한 미소를 가진 마음씨, 좋은 경찰 조르디 로살레스 역으로 그는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노력 없이 인간미를 보여주는 드문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었고 가까이 두고 싶어 했던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휴고는 소수의 용감한 사람들만이 선택할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피로나 스캔들 때문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깊은 갈망 때문에 스포트라이트의 세계를 떠났습니다. 뉴욕은 그의 피난처가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기대와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다시 숨 쉴 수 있는 도시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소박한 행복을 새로 발견했습니다. 요리, 음악, 산책, 대본 없는 삶. 오늘날 그의 사진에서 우리는 같은 눈빛, 같은 평온함, 같은 조용한 강인함을 볼 수 있습니다. 휴고 바스켓스는 사라지지 않고 변모했습니다. 그는 많은 유명인들이 결코 찾지 못하는 것, 즉 평화, 고요함,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배우로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따를 용기가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억합니다. 2. 이반 로메로. 이반 로메로는 무대나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단순히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숨 쉬고 느끼고 살아가는 예술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하면서도 날카로웠고 항상 자신의 기술을 이해하는 진지함을 드러냈습니다. 유럽 관객들에게, 특히 스페인에서는 온 가족을 하나로 모으고 쉽게 잊을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고전 텔레노벨라의 단골 출연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돌파구는 아모레떼 핀데 시클로에서 티토 카마초 역을 맡으면서 찾아왔는데 이 역할은 그에게 탐나는 메리디아노 데 오로 상뿐만 아니라 그의 진솔한 연기를 느낀 관객들의 존경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 뒤에는 가벼움이 없었습니다. 이반은 완벽주의자였고 각 역할을 백지처럼 여겨 캐릭터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자신을 지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실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잊어야 한다고 그는 한때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의 캐릭터들이 몇 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이유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많은 동료들이 극장이라는 뿌리를 잃었지만 이반은 그것을 고수했습니다. 그에게 무대는 신성한 곳이었고 필터 없이 예술이 존재하는 성전이었습니다. 편집도 반복도 없었습니다. 오직 관객의 숨결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산업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베네수엘라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는 가르치고 영감을 주고 질문하며 자신이 삶의 과업으로 여기는 예술 형식의 마지막 수호자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반 로메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장과 진실이 만나는 곳, 즉 연기 예술의 순수한 핵심에 머물렀습니다. 3. 글래디스 이바라 단순히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무대 위에 올리는 여배우들이 있습니다. 글래디스 이바라가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 용감한 눈빛, 그리고 흉내내기 힘든 자연스러움으로 그녀는 베네수엘라 텔레비전에서 가장 친숙한 얼굴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특히 스페인에서는 그녀의 강렬함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폴 에스탓 칼레스, 치우닷 벤디타 또는 라 무제르 데 주다스와 같은 시리즈는 그녀를 아이콘으로 만들었고 그녀는 모든 장면의 허구보다 더 많은 진실을 담아내는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업계가 더욱 시끄럽고 빨라지고 예측 불가능해지자 글래디스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예술의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내면을 지치게 하는 시스템으로부터의 고요함, 숨쉴 공간, 자유를 찾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떠나 영국으로 갔습니다. 나는 조국을 떠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녀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나는 조국을 나와 함께 데려갔다. 런던의 조용한 거리에서 그녀는 어떤 성공도 결코 보장할 수 없었던 것, 즉 평화를 찾았습니다. 긴 산책, 대본 없는 밤, 가면 없는 삶. 그녀는 텔레비전 세계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예술적인 사고에 충실했습니다. 그녀는 쓰고 성찰하고 가르치며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드문 공개적인 발언에서 우리는 한때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느꼈던 힘을 잃지 않고 자신을 되찾은 여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글래디스 이바라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진정한 예술이 침묵 속에서도 용기와 존엄성으로 내려진 모든 결정 속에서도 계속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4. 도라 마초네. 도라 마초네는 결코 순응하는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 장면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힘, 에너지, 폭풍과 같았습니다. 90년대 첫 출연 이후 그녀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빠르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말보다 먼저 말했고 그녀의 등장은 카메라가 돌아가기 전부터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럽,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그녀의 바로 이런 강렬함을 사랑했습니다. 엘라 무제르 데 주닷, 쿄시타리카, 치우닷 벤디타 또는 볼타 파라케테 에나모레와 같은 시리즈는 그녀를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배우로 만들었습니다. 도라는 역할을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역할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한순간에 부드럽게 보였다가 다음 순간에 폭풍처럼 터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억제할 수 없는 진실함이 그녀를 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강인함이 그녀를 전통적인 텔레비전의 한계에 이르게도 했습니다. 도라는 생각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틀에도 맞지 않았고 이것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었지만 종종 실제 사람들보다 매끄러운 표면을 선호하는 산업에게는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도라는 의식적으로 은퇴했습니다. 후퇴가 아니라 성숙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음이 적고 더 친밀하며 더 진실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성공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녀는 한때 말했습니다. 성공은 평화로운 곳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카메라 앞에 거의 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존재감은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시리즈가 반복될 때마다 그녀는 거실로, 마음속으로 즐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존재하기 위해 연기했던 한 여인의 기억 속으로 돌아옵니다. 5.
록사나 차콘. 우리에게 어린 시절에 걱정 없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록사나 차콘이 그런 얼굴 중 하나였습니다. 따뜻하고 생기 넘치고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과 유럽의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특히 90년대, 그녀는 텔레비전이 아직 순수하고 색깔과 웃음, 젊은 꿈으로 가득했던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쇼 형식인 사바도 센사치오날에서 첫걸음을 내디뎠는데, 그곳에서 그녀의 자연스러움은 즉시 그녀를 군중 속에서 돋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설적인 클럽 데 로팅리토스라는 프로그램으로 기억 속에 확고한 자리를 잡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쳤고 록사나를 청소년 문화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매력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큰 제스처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만으로 설명할 필요 없는 따뜻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중에 디 솔 아 솔 시리즈에 출연했을 때 관객들은 젊은 재능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눈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마음을 울리는 젊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의 세계가 점점 더 빠르고 시끄러워지기 시작하자 록사나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베네수엘라를 떠나 파나마로 이주했는데, 스포트라이트와 촬영 일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박함 속에 새로운 형태의 행복을 담은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사랑, 안정, 그리고 자신을 재창조할 용기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무대를 일상과 바꾸고, 스튜디오를 집과 바꾸고, 쇼 비즈니스를 마케팅 경력과 바꿨습니다. 그녀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그녀는 팬들과 사랑스럽고 감사하며 종종 향수를 느끼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랐다고 그녀는 때때로 씁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얼마나 진실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록사나 차코는 오늘날 더 이상 빛나기 위해 무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평온함이 그녀의 새로운 빛입니다.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진 그녀의 삶은 빛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것은 더 요란하게, 어떤 것은 더 조용하게, 하지만 각자 자기 방식대로 진실하게 말입니다. 6. 마리아 엘레나 헤레디아. 마리아 엘레나 헤레디아는 재능이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예술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명성을 찾을 때 그녀는 깊이를 추구했습니다. 예술이 단순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공간들을 말입니다. 유럽의 많은 시청자들에게 그녀는 고전적인 베네수엘라 작품에서 친숙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진정한 중요성은 카메라 대신 마이크를 선택하기로 결정했을 때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길은 런던의 극장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고전 연극의 엄격한 훈련을 배웠습니다. 베네수엘라로 돌아와 텔레비전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녀 내면에 어떤 것은 더 많은 공간,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탐색은 1998년 그녀를 마이애미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전문 성우 연기의 세계라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꽃을 피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단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색깔, 분위기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가 그녀를 선정하여 호평받는 멕시코 시리즈 라카사데라스, 플로레스 라차사데라 플로레를 영어로 더빙하게 했을 때 그녀의 작업은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이는 뛰어난 감수성을 지닌 예술계에만 맡겨지는 책임입니다. 동시에 그녀는 필리타스와 은하계 행성인들을 통해 자신만의 작은 환상의 세계를 창조했는데, 이들은 아이들을 매료시키고 어른들에게 미소를 선사하는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입니다.
마리아 엘레나는 오늘날 멕시코와 미국을 오가며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진정성이 더 두드러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명성을 쫓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 안의 목소리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려주는 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대중의 스타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찾은 예술가로서 말입니다. 7. 피에리나 에스파냐 텔레비전 스타가 되기 전에 피에리나 에스파냐는 기대에 맞서 싸운 딸이었습니다. 시칠리아 이민자들의 엄격한 가치관이 지배하는 가정에서 예술의 길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안에는 처음부터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럽 관객들에게, 특히 노년층에게 그녀는 베네수엘라의 위대한 극적인 목소리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르칠 수 없는 품위로 모든 역할을 채운 여배우였습니다. 1952년 베네수엘라 안수아테기주의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난 그녀의 여정은 무대 대신 안정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에리나는 자신의 직감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후안 수아레스 학교에서 연기를 공부했고 나중에 마드리드, 로마, 리마, 파리와 같은 대도시에서 지식을 넓혔습니다. 이 도시들 각각은 그녀 안에 흔적을 남기고 그녀를 형성하며 그녀의 기술을 연마하고 그녀의 연기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든 국제적인 깊이를 선사합니다. 그녀의 돌파구는 상징적인 텔레노벨라 라 히아 데 후아나 크레스포, 엘라 히짜 데 후아나 크레포와 함께 찾아왔는데 이 작품에서 그녀는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스페인어권 유럽을 감동시킨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피에리나 에스파냐는 존경을 요구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상그레 아술, 상레 아술은 1982년 그녀에게 최고 여우주연상으로 권위 있는 엘리에세르 상을 안겨주었고 이는 역사 속에서 그녀의 자리를 확고히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위대한 예술가들처럼 그녀도 언젠가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항복이 아니라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2006년 그녀는 라디오 시리즈로 돌아왔는데 재능이 존재하기 위해 카메라가 필요 없음을 보여주는 조용하고 강력한 복귀였습니다. 오늘날 피에리나 에스파냐는 베네수엘라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71세이며 적절한 이야기가 그녀를 부르면 무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예술은 그녀에게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형태였고 그녀가 품위 있게 지켰던 진실이었으며 오늘날까지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습니다. 3. 변화. 그리고 조용한 환생을 통한 이 여정의 끝에는 향수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남습니다. 이 7 예술가 각각은 자신들의 시대의 화면을 훨씬 뛰어넘는 진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명성은 덧없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시대의 얼굴이었고 한 세대의 목소리였으며 텔레비전이 알고리즘 대신 마음으로 작동하던 시절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을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지난 세월에 빛나는 영광이 아니라 기대와 판단, 그리고 한때 자신들을 찬양했던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자신을 재창조할 용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찾았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직업에서 또 어떤 이들은 낯선 나라에서 또는 자신들의 뿌리로 돌아가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무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예술가의 진정한 가치가 지속적인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남기는 흔적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단지 역할, 장면 또는 박수갈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기, 변화, 인간미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에 그들의 가장 큰 유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한 발짝 옆으로 물러섰을 뿐이며 모든 삶의 단계에는 자신만의 진실이 있고 예술가의 빛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가장 밝게 빛날 때가 있다는 조용한 지식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